핵심지 거래가 굉장히 힘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더 리메인 스테이트 19건이나 거래가 됐죠. 지금 전체적으로 목동은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미 바닥은 내가 못 잡는다는 거 알아 라고 전제를 깔고 보시기 때문에 압구정은 여전히 최고의 입지기는 하지만 얘보다 먼저 시작했던 반포의 아파트들을 보시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전이된 금매 거래와 다시 시작된 핵심지 거래로 회귀되는 양분화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핵심지에서 다시 나오는 에너지 이렇게 해서 송파, 그리고 목동, 강남, 서초, 강동 이렇게 제가 5개 지역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많아지는 지역들의 어떤 특성이 예를 들자면 지금 화성도 그리고 화성의 동탄이나 아니면 병점이라든가 그 외 지역들도 지금 거래가 많아요. 그 외 지역도 거래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수원 거래량 상당히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연식도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꽤 연식이 오래된 이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고려하는 그런 아파트들까지 다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지역들을 좀 확장해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의 검단 신도시라든지 인천의 실수요자들이 지금 집을 매수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월동이라든가 이런 일대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경기도권에서 보면 김포의 거래가 상당히 많고, 위사와 김포의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지금 특히 이 김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아니라 또 지금은 약간 그 앞쪽 지역으로 나와서 거래가 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거래가 일어나면서 좀 저렴한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신축이든 아니면 입지가 좋든 간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가 우리가 순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높았던 예를 들어 송파라든가 이런 강남 사구에서 일단 거래가 먼저 동남권에서 시작됐던 거래가 지금 약간 지역을 나눠가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기가 있겠죠. 그 마포나 아니면 또 동작, 성동 이런 지역들 거래가 지금 많이 늘어났죠. 네, 이런 지역 동작구 거래가 최근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역은 이렇습니다. 노원은 거래가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서대문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전이돼 나가는 모습이 서울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은평구 이런 지역으로 번지고, 관악구도 최근에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 테두리에는 이제 수원, 그리고 화성,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김포라든가 또 일산을 비롯한 이 덕양구라든가 해서 이 지역 거래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거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덕양구. 그래서 이렇게 지역들이 좀 고양시죠. 고양시, 일산, 그리고 덕양구 이런 지역 거래가 많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순환해서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게 가격들이 다 어느 정도 채워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시 이게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네, 핵심지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지는 다시 여기가 되는 거, 발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발원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거래가 또 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거래량을 좀 비교해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구별 아파트 거래량을 제가 이제 지역 조금 쪼개서 갖고 온 거예요. 강남, 강동, 서초, 송파, 양천구만 거래를 지금 갖고 온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쭉 뻗은 이 지역이 바로 목동에 있는 양천구예요. 거래량이 확실하게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이 4월달 들어서 거래가 약간 주춤했다면 여기는 오히려 거래가 거의 횡보하는 시식으로 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나 송파 그리고 강동에 또 거래가 상당히 여기 좀 그레이색이 강동인데 강동 거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서울의 핵심지인 강남 4구와 더불어서 목동이죠. 그래서 이 지역들에 지금 거래가 많다는 것은 핵심지 거래가 굉장히 힘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지들 가격이 조정을 이미 받았다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반등을 했는데 다시 거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 4월 한 20일 이후에 잠실의 거래가 엘스가 4건이나 거래가 나왔습니다. 4건이나 거래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강동구에도 고레일, 고덕레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거래가 상당히 많아요. 4월 20일 이후에도.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의 거래가 계속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미 반등이 이미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또 거기서 다시 거래가 다시 터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자면 역삼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거래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두 번 거래가 나오면서 바로 가격 반등이 크게 일어나는 상황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강동구 거래량을 보면요. 지금 이게 4월달 거래를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고덕 레면 힐스테이트 19건이나 거래가 됐죠. 그라시움도 10건, 그리고 베네루체도 6건. 네,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힐리오시티도 13건 거래가 됐어요. 트리치움도 9건. 지금 송파 올림픽 서촌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은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특히 장미 아파트 거래가 요즘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장미 어떤 지금 분위기가 좀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저렴한 재건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한데 입지는 괜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지금 재건축이 걸려있는 거 보였습니다. 고덕주공 9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는 아파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흐름들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라시움이 워낙 거래가 많았지만 그 거래를 바톤을 받은 게 고덕 레이면 힐스테이트고요. 베네루체라든가 솔베뉴라든가 이렇게 약간 솔베뉴 같은 경우는 입지가 조금 살짝 다른 느낌이 있죠. 그런데도 거래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신축 아파트인데 입지는 괜찮은데 가격이 저렴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상급지 내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강남을 좀 볼까요? 강남 서초와 강남을 보시면 지금 반포 자이 같은 경우도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약간 바닥을 다져 올라간 느낌. 반포 미도 2차도 거래가 많았습니다. 여기 재건축이죠? 네, 재건축이고. 네, 그리고 반포 조공 1단지. 말이 필요 없는 단지고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마 거래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도곡 렉슬은 거래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가격이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성경이라든가 지금 대치 2단지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거래가 대치 2단지 같은 경우는 거래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특히 소형 평수다 보니까 강남에 좀 적은 자금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2월, 3월 거래가 상당히 많았었다가 조금 이제 잦아든 상태의 거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성경 같은 경우야 말이 필요 없는 입지이고 역시 지금 거래가 많습니다. 참고할 것은 여기는 지금 다 우리가 아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 엘스나 리센치나 송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면 실수요자들이 지금 내가 실입주하면서 투자할 생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자료는요, 이제 목동에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인데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지금. 그래서 3월 이후에 거래량을 단지별로 제가 체크를 해본 거예요. 글씨가 좀 묻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4월 달 이후에도 4월 말 들어오면서도 거래가 많았던 곳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1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많아요. 신소통합으로 지금 한다고 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가 많은 단지가 뭐 14단지라든가 그리고 좀 거래가 많았던 곳이 여기 13단지 그리고 11단지도 거래가 10건 이상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많고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 목동은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사실 4월 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이 됐어요. 재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짚어드릴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거래가 나온 것은요. 이게 실거래 신고가 된 거잖아요. 실거래 거래 신고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뭐 4월 안에 거래 신고가 나오려고 하면은요, 토지거래 허가는 그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허가 절차를 밟는데 한 15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절차가 통과가 되고 나서 이 계약서 작성하면서 거래 신고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여기에 우리가 거래가 잡히는 이 거래들은 상당히 오래 준비해서 거래가 찍힌 물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됐는데도 실거래 찍힌다 이렇게 보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 거래가 나왔던 것들은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이건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언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지정됐는데도 거래가 많다 막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잘못된 기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뭐 일부는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이후에도 이제 거래가 된 곳들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거래는 그 토지거래 허가 상태에서 허가 받고 그리고 실거래 신고 들어가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씩 딜레이 되면서 3월 뭐 중순 4월 초 그리고 4월 뭐 막 이렇게까지 쭉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 이건 팩트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다만 이분들 다 뭡니까? 이 거래 지금 뭐 5단지 5건, 6단지 5건 해가지고 7단지 6건 이렇게 거래들이 많이 잡히는 것들이 다 모두 실입주를 하시는 거죠. 실입주. 그러니까 실입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입주를 하시면서 이 투자를 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뭐 목동에 이제 뭐 어떤 가치가 확정되어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목동의 시세가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또 우리 옆에 있는 그 여의도라든가 이런 지역들보다는 가격의 낙폭이 좀 크죠. 단지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낙폭이 큰 단지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또 그 좀 조금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실제적인 수요, 그러니까 학군을 고려한 입주가 괜찮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기 가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주와 투자 두 개를 다 잡겠다라는 분들이 사실은 매수하시기에 굉장히 적절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버물려지면서 이번에 뭐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재건축의 속도가 좀 당겨진다는 부분들 안전진단 모두 다는 아니죠. 9단지, 10단지, 11단지는 지금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9단지랑 11단지는 안전진단 통과가 안 돼 있는데 나머지 단지들은 모두 통과가 된 상태죠. 그래서 빠르게 재건축이 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에 나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역시 지금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들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핵심지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목동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분명히 제가 이제 목동 얘기 이렇게 드리면, 목동 투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댓글을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들어오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고요. 지금 가격이 많이 바닥을 치고 내려온 상태이니까 물론 단지별로 조금씩 평수별로도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매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속도는 분명히 생각보다는 더딜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얘기네요. 속도가 중요한데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지별 속도차.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3개 단지, 14개 단지가 동시에 지금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된다면, 재건축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순환순환하면 돌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하느냐가, 그 먼저 키를 잡는 단지가 제가 볼 때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메인급지가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강남에 재건축을 아직 안 한 제일 최고의 입지는 압구정입니다. 그런데 압구정은 여전히 최고의 입지기는 하지만 얘보다 먼저 시작했던 반포의 아파트들을 보시면 그 시세가 굉장히 힘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서 먼저 시세 정점 찍어놓고 그 다음에 나보다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재건축할 때는 난 또 거기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속도면에서 좀 우위에 있는 단지가 저는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냥 단지 자체의 어떤 힘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뭐 대장단지인 7단지도 좋지만 저는 5단지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14단지도 단지 규모 면에서나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목동 얘기도 잠깐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핵심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지금 다시 시장을 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뭐 잠실의 주요한 단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닥을 치고 거래가 올라가면서 회복하면서 다시 바닥을 계속 메워주고 또 한번 계단식 상승을 이뤄낸다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 상급지 이동 수요예요. 상급지로 오시고자 했던 분들의 어떤 매수 수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거래하실 때 그전에는 이제 워낙 시세가 저렴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관심 갖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집을 보고 나서 결정은 잘 안 될 수도 있었던, 결정을 하는 데는 보는 거에 비해서 집을 보러 오시는 수요에 비해서 결정되는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면 지금은 거래가 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래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그 전체적인 어떤 사람들의 규모는 줄었지만 대신에 정말 꼭 사야 될 분들, 꼭 사려는 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거래로 연결되면서 실제적인 거래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매수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탄탄하게 바닥을 딱딱딱 다져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은 뭡니까? 실제로 내가 매수를 확정 짓기 위해서 물건을 보시기 때문에 급매가 아니더라도 매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이미 바닥은 내가 못 잡는다는 거 알아 라고 전제를 깔고 보시기 때문에 그 다음 가격대라도 과감하게 결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래들이 다시 뭡니까? 주변부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었지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좀 상급지의 거래가 일어나면서 그게 전이 되고 또 이 거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다시 상급지가 바톤을 받아서 또 거래가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시장이 움직여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